네, 이번 소식은 시장의 바뀌는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연초 이후에 힘을 쓰고 있던 리플레이션 수혜 종목들이 점점 처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최근까지 좀 지지한 흐름을 보여줬던 성장주들은 지금 상승세를 올라타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제 회복을 넘어서 경제 정상화가 가시권에 들어온 만큼 엔터와 같은 경제 재개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증권가들에서는 리플레이션 수혜주 랠리가 일단락됐다고 평가하기도 하는데요. 성장주로의 그 흐름이 바뀌면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본격적으로 경제 재개를 고려한 투자 전략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은 그 리플레이션이 뜻이 뭐냐면 네. 이제 그러니까 경기가 이제 침체기에서 회복기로 가면은 이제 물가가 좀 오른다. 맞아요. 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물가 오른다. 경기도 좋아진다. 네. 거기에 대한 수혜가 뭐냐? 네. 그러면 약간 문화를 즐길 거 아니냐? 엔터가 이제 대부분 나오는데 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우선은 이제 그렇다는 게 이제 그러니까 리플레이션 관련주로 해가지고는 사실 그러니까 그 전에 리플레이션이 막 그러니까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가 이제 침체기나 이럴 때는 뭐 배당주, 뭐 이런 거, 은행주 이런 맞아요. 것들이 좀 약간 인기를 끌고요. 네. 그런데 이제 경기가 좀 좋아진다라고 하면 이게 뭔가 성장주. 이게 성장주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뭐 그거에 대해서 딱 성장주는 이거다라고 네. 그 정의하는 거가 힘들어요. 그냥 왜냐 계속 바뀌니까. 맞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박정희 시대 때는 뭐 굴삭기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성장주였겠죠. 네. 그쵸. 네. 자, 그때 다른 겁니다. 네. 네. 근데 지금의 성장주는 뭘까 해보면 이제 엔터테인먼트 대부분. 맞아요. 엔터에서 나오는 것들로 컨텐츠도 굉장히 많이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쵸. 콘서트 컨텐츠 같은 것도 굉장히 또 하나의 컨텐츠로서 굉장히 많이 봅니다. 네. 그리고 뭐 엔터의 뭐 가수들 뭐 이런 것도 당연한 거고요. 네. 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다양한 그런 이제 성장 뭐 5G 같은 것도 그거에 또 인프라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런 것들도 오케이 뭐 이렇게 뭐 성장주로 들어갈 수 있고요. 인터넷주도. 인터넷주 뭐 네. 그렇게 그럼 인터넷을 많이 쓰게 되면은 네. 뭔가 또 사생활 보호를 또 침해를 받으니까 뭐 그 보안주. 보안주. 뭐 이런 것들도 다 그냥 성장주에 들어가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기 나름인데 네. 어렵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말한 이런 성장주들이 좀 약간 지지부진했죠. 크게 안 움직였어요. 네. 특히 막 KMW, 뭐 오이 솔루션 이런 서진 시스템 이런 어떻게 5G 관련된 것들이 많이 빠지다가 네. 이노와이어리스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빠지다가 네. 이제 갑자기 또 오르기 시작하니까 네, 최근 쭉쭉쭉 들어서. 오르고 있습니다. 네. 아니 뭐 이렇게 결국 오를 거면 왜 빼? 이게 원래 주식이에요. 그래서 싸게 사면 좋다는 거예요. 맞아요. 막 한참 오르고 있을 때만 샀던 사람들은 네. 이게 거의 최고치에 샀던 사람들은 다시 그 본전까지 가려면은 아직 뭐 한참 남았죠. 네. 그래서 그렇게 거래하시면은 힘들다라고 네. 말씀드리는 거고요. 참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장기 투자가 무조건 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네. LG전자를 예로 들어보고 내가 정말 LG전자 좋아가지고 몰빵을 쳤다. 네. 그러면은 10년 동안 물려있다 이제 본전 왔습니다. 그쵸. 네, 그런 거예요. 삼성전자 샀으면 물론 대박이 났겠지만. 맞아요. 네, 그렇게 봤을 때 무조건 장기 투자가 다 맞는 건 아니에요. 네, 어떤 것들을 잘 사고 잘 팔고 그쵸. 내 자금이 한정적이니까 그 맞아요. 한정적인 자금을 잘 운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쵸. 그래서 저도 한 20억 정도 갔다가 한다 그러면은 거의 한 5천 정도씩 한 40개 정도? 정말요? 네, 40개 정도는 이제 사는 것 같아요. 사고, 뭐 더 사고, 거기서 네. 뭐, 그게 이제 좀 많이 오른 것들도 있겠죠? 그럼 또 팔고 또 사고, 그냥 약간 복리로 그냥 돌리고 있거든요. 저는 투자를 안 받습니다. 그냥 다 제 개인 돈으로만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너무 크게도 안 하고. 네, 그냥 그 정도로만. 어쨌든 저는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니까. 네. 그냥 그 정도로만 이렇게 하는데 네. 우선은 지금 이렇게 이제 거래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진입하는 타이밍이 중요한데 자 지금 그러면 성장주 들어갈 타이밍이냐 이게 궁금하겠죠? 맞아요. 네, 이 타이밍을 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성장주도 종류가 되게 많고요. 그쵸. 종목도 되게 많아요. 맞아요. 사실 이제 뭐 대표적인 성장주가 뭐 네이버, 카카오, 하이브 이게 엔터주니까. 네, 엔터주죠. 네, 네. 이것들 많이 오르고 있죠. 네. 하이브, 엔터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뭐 XM 얘기하고 있는 게 하이브 얘기하고 있는 것이 30만 원 그냥 돌파했잖아. 맞아요. 10% 갔더라고. 그러면서 와 진짜 인종. BTS 인종. 네, 인종 이렇게 됐는데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좀 빠지는 거지. 뭐 SO일, 포스코 이런 것들은 좀 빠졌다. 네, 이런 맞아요. 것들, 이런 것들 원자재 좀 빠지고 이렇게 된 상태인데, 네. 자, 그럼 SO일, 포스코 이게 진짜 많이 올랐어요. 이게 원래 그냥 지지부진하다 빠진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포스코 같은 거는 2차전지 소재 기업으로 바뀌어가지고 또 네. 이렇게 갔고, SO일 뭐 그냥 어찌됐든 원유가의 그런 수혜를 받아서 이렇게 갔고, 네. 쭉쭉 가고 있는데 또 최근에 또 원유가 또 빠지고 있죠. 그쵸. 72달러를 찍고 제가 봤을 때 62달러까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오. 네, 그렇게 이제 왜냐면 오일은 제가 한 10년 동안 맨날 봤던 거기 때문에 맞아요, 잘 맞아요.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오일 빠지면서 이런 것들은 좀 어느 정도 포트에서 한 번 더 빼줬다가 나중에 다시 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절대적으로요. 네. SO일, 포스코, 풍산 이런 거 갖고 계신 분들은 일부 정리를 하시고 나중에 좀 눌림이 좀 깊어지면 거기서 다시 사는 걸 추천드리고요. 오.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하이브 이런 것도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계속 올랐죠. 맞아요. 얘는 그냥 계속 올랐죠. 계속 오르고 있죠. 계속 오르는 애들이기 네. 때문에 이거를 올라탈까? no. 네. 그 올라타는 거 무조건 고점에 사지 마세요. 네. 갖고 계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고점에 사지 마시길 바라고요. 자, 아무튼 지금 리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지고 성장주가 가게 되면은 네. 여기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은 이 성장주가 갈 때 필요한 것들은 인프라예요. 인프라 지금 공격적으로 투자가 들어갈 게 분명히 5G입니다. 네, 5G 5G. 장비주, 네. 5G 장비, 그리고 뭐 클라우드 이런 것들, 뭐 더 좋은 비전, 네. 뭐 이런 것들, 클라우드, 그리고 윈스 이런 것들 보완주. 네. 뭐 더 좋은 비전, 윈스, 그리고 이거는 더 많이 갈 거라고 좋게 보고 있는 게 뭐 유비케어. 유비케어. 네, 이런 거는 지금 장비 네트워크 5G 네트워크 장비들을 바꿀 때 이게 이때 지금 바꾸는 거예요. 그쵸. 이게 B2C가 아니라 B2B이기 때문에 이게 기업에서는 건물 통으로 서버실을 이렇게 바꾸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될 것 같고 실적이 좋으면서 네. 내년까지는 쭉 좋을 것 같다. 이 세 가지가 눈에 확 뜨고요. 이런 것들이 성장주에서 한 번 더 머리 쓰면 들어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 이런 거를 쭉쭉쭉 다른 것들 살 바에야 이런 것들을 사놓겠어요. 네, 사놓으면은 네. 이거 말하면 거의 뭐 웃을걸요. 거의 네, 굉장히 큰 수익 날 겁니다. 네. 쭉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쭉 갖고 있다면 모으면 되지.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기업들은 그 부도날 수 없는 기업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갑자기 오너가 해임백령으로 뜨는 거는 정말 그건 알 수가 없지. 맞아요. 근데 어디서 하지만- 뭘 하고 계신지 모르니까. 근데 해임백령이 나온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재무가 안 좋은 기업들이 그래요. 네. 또 연관이 있구나. 그렇죠. 기본적으로 재무가 안 좋으면은 뭐 네. 헬릭 스미스 같은 경우는 뭐 파생 상품 거래 몰래 했다가 200억 날리고 이러는데 몰래 한 거죠. 네, 이런 것들. 이 재무가 안 좋으니까 뭐 돈 좀 어떻게 해가지고 불리려고 하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재무가 기본적으로 좋으면은 되려 성실하게 업무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뭐 굳이 이거 돈 잘 벌고 있으면 굳이 딴 생각할 그쵸, 생각 그쵸. 없어요. 뭐 왜 굳이 이거 회사 맞아요. 더 키우면 더 커지는 맞아요, 건데 맞아요. 왜 굳이 이런 거지. 사실 뭐 이게 우리가 그 생각을 해보면은 차 같은 것도 뭐 애매한 이제 세단을 끄면은 남자들도 많이 바꿔요. 근데 확 고급차를 사버리면 잘 안 바꿔요. 그쵸. 네, 그런 느낌들. 아. 예를 들어서 뭐 지바겐을 좋아하는 지바겐만 사면 굳이 뭐 지바겐을 신형으로 살 필요가 있나? 아니요? 없죠. 굳이? 어차피 그냥 굳이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하는 거는 이걸 왜 이렇게 그 예를 들었냐면은 이제 기업 자체가 어느 정도 안정감이 있는 기업들, 재무가 안정돼. 그게 재무죠. 네. 재무는 우리가는 표로 보지만 거기 일하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대표급 이렇게 되면은 대부분 하는 일이 이게 재무만 봅니다. 그쵸. 매출 보고 재무 보고 네. 네, 부채 보고 이런 네. 것들 하는 게 일이에요. 그리고 신사업도 막 으쌰으쌰하고 뭐 이런 것들인데 아무튼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 재무가 안정적인 기업들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네. 것도 잘 적어 놓으셨다가 또 담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맞아요. 네이버, 카카오, 하이브의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네. 전망 좋다. 전망 좋다. 근데 이제 우선은 지금 고점 라인이죠. 고점 네. 라인인데 이게 나는 조정받기만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 예전에 짤 중에 이런 것들 있죠. 딱 절대 오지 않을 저점을 기다리고 있어. 이러고 하는 그런 것들도 네. 있지만 사실 이제 그런 걸 기다리면서 이제 자금을 놀리는 게 아니라 또 이제 여길 따라갈 수 있는 수혜로 따라갈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서 그런 걸 담아놓고 자금 회전을 하면서 네. 그러면 또 그런 것들이 이 가격은 정말 좋겠는데 하는 가격이 오면은 또 사고 이런 식으로 저도 대응을 많이 하는데 네. 어찌됐든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든 신고가를 갱신했을 때 딱 들어가는 것들은 상당히 위험하다. 위험하다. 예전에도 그랬어요. 예전에도 그렇고 이번에 코스닥 코스피 신고점 갱신할 때 들어갔던 사람은 진짜 개물 대처 물렸습니다. 맞아요. 네, 이제 1월에 정말 이게 욕 나올 정도 개처 물렸어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았어요. 저 증권가들의 동생도 많은데 네. 고점 빡
딱 돌파했을 때, 오, 이거다. 이건 다 신세계장으로 간다. 신세계라 그래요. 돌아갔던 사람들 갑자기 그걸 이렇게 찍더니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정말 개작살 났습니다. 진짜. 프로들이 개작살 났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런 시그널 믿지 마시고요. 무조건 싸게 사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셔야 되고, 싼 게 지수가 많이 빠지면 싸진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지수가 빠지거나 하더라도 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대선 테마주들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미 5, 6, 공매도 이후에 쭉쭉쭉쭉 많이 빠졌던 종목들도 많아요. 그리고 제가 말한 종목들도 많이 빠졌던 맞아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담으시면은 상당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화이팅!